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지난주 손대범 위원과 영상을 찍으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1위와 4위를 두고 시즌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서 흥미가 높다. 설 연휴 마지막인 2월 11일과 12일에 열리는 청주 경기와 인천 경기가 2순위 싸움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요. 중요한 승부에서의 명암이 갈렸습니다. 1위와 4위 싸움에서 한 발 앞서 있던 KB와 하나원큐가 승리했습니다. KB와 우리은행의 5라운드 경기는 박지수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경기였습니다. 1쿼터에만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박지수는 우리은행이 더블팀이 아닌 1대1로 자신을 수비한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며 33점, 16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KB의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 초반 12점 차까지 앞서 나갔다가 우리은행에게 추격을 당했지만 KB는 경기 내내 단 한 차례도 우리은행에게 리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 후 박지수가 이달의 첫 득점을 페인트존에서 올릴 때까지의 13초가 이날 경기에서 양팀의 균형을 잃었던 유일한 시간대였습니다. 이번 시즌 KB는 박지수의 지배력 속에 허예은의 성장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있는 허예은은 현재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역시 커리어 하이입니다. 3점슛 성공 개수는 물론 3점슛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도 데뷔 후 가장 높습니다. 박지수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허예은은 현 시점 세계에서 박지수를 가장 잘 활용하는 가드입니다. KB는 이날 강희슬의 외곽이 지독하게 듣지 않으면서 도망가야 할 상황에서 쉽게 달아나지 못했지만 결국 허예은이 고비에서 중요한 득점을 추가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제 역할을 해주는 염유나 역시 현역 WKBL 리거 중 대기만성을 상징하는 선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발목 부상 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박지현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김단비가 박지수에 대한 수비를 도맡으면서도 공격을 주도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면서 21점, 5리바운드, 9어시스트, 3블록슛으로 맹활약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4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박혜진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휴식을 가졌던 최희샘도 좋은 모습을 보인 점 등은 고무적입니다. 4위 싸움의 분수령이 된 인천 경기에서는 하나원큐가 이겼습니다. 1쿼터 기선제압에 성공하며 한때 15점 차까지 앞서 나갔고 상대의 마지막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신한은행이 리드를 잡았던 시간은 단 26초. 39분 정도를 하나원큐가 앞섰던 경기지만 2쿼터 이후의 그림은 신한은행이 원한 쪽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양팀 모두 8명의 선수를 활용했지만 후반의 선수 교체는 하나원큐보다 신한은행이 더 유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초반 실점이 많았지만 신한은행은 삼성생명과의 4라운드 경기처럼 체력전 속의 늠농구를 통해 마지막 4쿼터 승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 경기를 보면서 슬램덩크에서의 북산과 능남의 경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원큐가 일찌감치 이 경기를 대비하고 준비했지만 기본적인 피지컬에서 우위를 보이는 신한은행에게 체력적인 열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에 팀을 이끌었던 베테랑 김정은은 3쿼터 중반 이후 체력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소니아를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사실상 공격은 내려놓고 수비에 전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한은행도 김태현이 4개의 파울을 범했지만 신지현과 김시온이 4반칙에 몰린 하나원큐가 파울 트러블에도 더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반의 흐름은 신한은행에게 좀 더 기울었고 하나원큐가 리드를 지키고 있었지만 턱 밑까지 쫓은 신한은행이 한 번만 승부를 뒤집으면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소희가 활약합니다. 강계리가 주어서 마운트에서 골밑 블락샷입니다. 박소희의 블락샷! 와, 지금 볼까요? 수비 커버가 됐어요. 네. 엄청난 클린 블락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선수의 수비 범위를 박소희가 커버해줍니다. 박소희의 블락슛이 나오자 김진영에게 자,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 블락샷! 야, 이게 웬일입니까? 박소희의 블락샷! 3쿼터까지 3점슛 3개로 9점을 득점했던 박소희는 4쿼터에 결정적인 블록슛 2개로 신한은행의 득점을 저지합니다. 실점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에서 박소희가 걷어낸 4점은 이날 양팀의 최종 점수차와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박소희는 4쿼터에 4점을 올렸는데 맹렬하게 추격을 당하던 상황, 공격 제한 시간에 쫓긴 위기에서 상대 뒷공간을 열고 들어가 중요한 득점을 올렸고 종료 48초 전에는 위닝샷이었던 결정적인 미드레이즈 점퍼를 성공했습니다. 27분 8초를 뛰며 13.5리바운드, 2어시스트, 2블록. 박소희의 스탯은 이 경기에서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어가던 군하단 신한은행 감독에게는 유일하게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박소희의 활약이었을 것입니다. 유파울을 범해 중요한 경기에서의 경험 미숙을 드러내며 하나원큐의 승부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던지기도 했던 박소희는 보란듯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신인상을 수상했지만 동기인 이해란과 변소정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박소희는 중요한 경기에서의 활약과 더불어 팀의 값진 승리까지 챙기며 확실하게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나원큐는 이날 초반에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때 신지현과 양인영의 한 방이 다소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외각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두 선수지만 승부처에서의 꾸준함과 안정감은 더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인영은 높이와 힘에서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김태현을 골밑에서 잘 제어했고 신지현도 4쿼터 박빙의 상황에서 중요한 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온전치 않은 몸 상태에서도 최선의 활약을 해줬던 김정은의 역할은 더 언급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팀 순위가 이번 시즌 순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라운드에는 승패의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경기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위 KB는 2위 우리은행에게 4게임 차로 앞서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4승 1패로 앞서 맞대결 우위까지 확정해 사실상 5게임 차입니다. KB가 6라운드를 모두 패하고 우리은행이 6라운드를 모두 이겨야만 순위 변동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오프와 챔프전이 모두 오전 3선승제가 된 만큼 상위권 팀들은 빠르게 플레이오프 준비 태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력 우승에 1승만을 남긴 KB는 14일 BNK와의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하고자 할 겁니다. 홈에서 우승을 확정하고 이후에는 박지수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안배하며 컨디션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24일 삼성생명과의 경기가 홈 경기인데 WKBL 최초의 한 시즌 홈 전승을 위해 이 경기는 잡기 위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과의 6라운드 경기도 KB로서는 욕심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박지수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과 조합을 시험했습니다. 박지수를 철저하게 막으면서 나머지를 비워두던가 오히려 박지수에게 줄 것은 주며 다른 선수들을 모두 묶는 등 전혀 다른 컨셉들을 실험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미 1라운드 맞대결부터 꾸준히 우리은행은 챔프전을 대비한 KB와의 경기에서의 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본 전력에서 앞서 있는 KB가 굳이 우리은행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그런 조합과 방법을 맞춰볼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2위 가능성이 높은 우리은행은 정규리그의 희망 고문보다는 플레이오프 대비가 더 나은 만큼 KB가 빨리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해주는 게 더 속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4일에 KB가 우승을 확정하면 우리은행은 이후 6라운드는 플레이오프 준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 속에 이번 시즌을 꿋꿋이 버텼던 김단비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김단비는 이번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하며 평균 36분 28초를 소화했습니다. 데뷔 후 두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입니다. 우리은행은 부상에서 복귀한 박혜진, 박지현, 최희샘의 컨디션도 조절해야 합니다. 순위가 확정되면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은행과 6경기 차이가 나는 삼성생명은 4위 하나원큐에게도 4경기 차로 앞서 있습니다. 5경기가 남은 상황이기에 삼성생명의 3위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삼성생명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부상 선수가 많았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모두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의 회복과 컨디션 조절, 그리고 너무 많은 부상들로 인해 조직력을 충분히 맞춰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위 하나원큐는 5위 신한은행을 2경기 차로 앞섰습니다. 맞대결에서 4승 1패로 상대적 우위를 확정했기에 사실상 3경기 차의 리드입니다. 신한은행이 순위를 뒤집기 위해서는 남은 5경기에서 하나원큐보다 무조건 3승 이상을 더 올려야 합니다. 하나원큐가 플레이오프의 9분 응선을 넘었다고 보입니다.
KB가 14일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하면 16일 경기가 하나원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KB가 14일 BNK전에서 우승을 확정하면 이틀 만에 원정 경기로 치러지는 하나원큐전에서는 주전급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KB에게 올 시즌 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하나원큐가 16일 홈경기에서 KB를 이긴다면 4강은 더욱 확정적입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일정 면에서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5라운드 초반에 BNK와 삼성생명전이 있습니다. 이 두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1, 2위 확정 분위기의 KB와 우리은행은 굳이 하나원큐와 신한은행의 사이 싸움에서 특정 팀에게 유리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4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KB는 물론 정규리그 1위를 많이 차지하며 플레이오프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입장에 가장 많이 섰던 우리은행 역시 플레이오프에 특정 팀을 밀어준다는 말을 듣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팀은 하나원큐와 신한은행에게 특별히 결과를 내기 위한 경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승을 더 거둬야 하는 입장의 신한은행은 6라운드 첫 경기부터 연승을 이어가야 마지막 반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하위 BNK는 3년 만에 다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탈락은 확정됐습니다. 분전에서 뒤집을 수 있는 순위는 5위인데 꼴찌냐 아니냐는 심리적인 입장의 차이를 만들 뿐 6팀 중 4팀이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WKBL에서 그 차이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기세가 BNK보다 우위에 있어 12연패 중인 BNK가 3경기 차를 뒤집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처참하게 떨어진 성적이 눈에 밟히지만 다음 시즌을 생각하면 키워야 할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김한별의 맹활약으로 1승을 더 올리는 것이 지금의 BNK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올 시즌의 약점으로 두드러졌던 벤치 뎁스의 문제가 다음 시즌에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FA 시장에서 대대적인 영입을 기대하기에는 지켜야 할 내부 FA가 많고 또 올 시즌 내용으로 인해 외부에서 생각하는 BNK의 매력도 다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선수들 중 성장시켜야 하는 자원들에 대해 최대한 기회를 주고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KDB 생명 시절부터 가비지 시즌을 많이 치렀던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축적한 경험을 다음 시즌에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박정은 감독 부임 이후 2시즌 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만년 하위권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패배의식을 덜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BNK.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안 좋은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